안녕하세요. 보상가배상TV입니다. 자, 지금은 제가 이제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상 완전 발치기 이 파트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은 2장의 5번째 시간이죠. 자동차 상해 특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번 강조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보험 중에 무조건 가입해야 된다는 3가지 보험이 있다면 그 중에 첫 번째로 꼽아라면은 이 자동차 상해 특약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고요. 지난 영상에도 설명했다시피 왜 필요하냐? 그럼 어떻게 가입해야 되냐? 그리고 보험료가 얼마 정도 되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영상마다 항상 말씀드리는데요. 언제나 궁금증이 있으시면은 보상가 배상 TV 말고 보상가 배상이라고 네이버 검색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문의를 주셔도 되고요. 전화를 주셔도 됩니다. 단 2주 진단, 3주 진단, 경상자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손해액 계산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액을 계산 못 해드리는 점 미리 사과를 드리고요. 자, 그럼 오늘 주제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들 있죠? 네. 만약에 이 운전 당사자가 나의 과실로 다쳤을 때 보상을 해주는 자동차 상해 특약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했을 때랑 그냥 기본 세팅인 자기 신체 담보를 가입했을 때랑 가장 큰 차이는 뭔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동차 보험 가입하면 자기 신체 사고가 가입됩니다. 그러면은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한도를 잡고 치료비밖에 안 줍니다. 영구적인 장애가 남아야지만 딱 정해놓은 장애보험금 그것도 얼마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2급 장애가 남았다. 그러면 500만 원 준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받을 게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동차 상해 특약은 영구장애든 한시장애든 장애보상 싹 다 되고요. 네. 우리가 무보험차상해 담보나 대인배상 2에서 가입되는 약관상 계산되는 금액은 자동차 상해에서 다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뭐냐? 위자료도 주고요. 휴업손해도 주고 네. 한시장애라도 장애보험금도 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술이 필요할 경우 수술비도 주고요. 성형을 했을 때 성형비도 주고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하면은 네. 내가 피해자로서 다른 차에 부딪혔을 때 아니면 다른 차로 인해서 내가 부상을 당했다. 그러면 다른 차하고 합의를 볼 거 아닙니까? 네. 그 합의금에 대해서 내 자동차 상해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단 상대방한테 받는 거하고 내 자동차 상해 특약하고 다른 점은 뭐냐? 상대방 보험으로 처리받았을 때는 소송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소송을 가서 법원에서 판단에 따라서 받을 수 있지만 네. 자동차 상해 특약은 약관상 계산되는 금액 그 금액만 준다. 그것만 다르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당연히 자기 신체 담보보다는 네. 보험료 조금 올리더라도 자동차 상해를 들어놓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네네. 많은 분들이 자동차 상해 특약을 가입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사고가 안 났던 분들, 그리고 네. 처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는 분들, 그리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 아니면 나이가 젊다 이런 분들이 자동차 보험 약관에 뭐가 있는지 알고 가입을 할까요? 그냥 뭐 네, 그냥 보험사에 전화. 요새는 다이렉트가 또 많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전화하든지 이렇게 가입한다. 근데 대략적으로 보면요.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한 사람들은요. 이 자동차 상해 특약에 다 가입돼 있어요. 왜냐? 설계사들은 웬만하면은 다 알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한 분들은 이 자동차 상해 특약에 다 가입돼 있다고 보면 되는데요. 일반 다이렉트로 가입하는 보험은 설계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것보다 한 10%에서 15% 정도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는데 다이렉트로 가입을 할 때 기본 세팅이 되는 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면서 담보별로 뭐가 있고 어떻게 가입해야 된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건데 몰라서 가입 못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게 좋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 중간에 이걸로 바꿀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바꿀 수 있다고 알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중간에는 가입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알기로는 가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보험사의 콜센터에 전화해 보셔야 됩니다. 콜센터에 전화해서 이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전 영상에 설명드렸었죠. 무보험차상에 한도 있다. 무보험차상에 한도 얼마로 가입돼 있냐 물어보시고 그거를 최대로 상향을 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가입돼 있는 게 자기 신체 사고 담보에 가입돼 있냐 아니면은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냐 이 부분들을 꼭 확인을 하셔가지고 만약에 자기 신체 사고에 가입되어 있다 한다면은 이거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전환이 되냐 전환이 된다면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전환을 시켜달라 추가 보험료 납부하겠다 그리고 자동차 상해 특약에서도 한도가 있습니다 1억이 있고 3억이 있고 뭐 최대 5억까지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 한도도 최대한 늘려달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다면은
일단 자동차 상해가 무조건 좋다는 거는 알겠고요. 네네. 하지만 우리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과연 실제 사례에서 얼마가 차이가 날지가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내 하나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럼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릴게요. 작게 다쳤을 경우, 많이 다쳤을 경우.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이전 영상에 설명드렸어요. 만약에 십자인대 파열됐다. 근데 실제 손해액은 1억이 나왔어요. 우리가 약관상 계산했을 때 영구장애를 받았고 입원했을 때 휴업 손해하고 네. 장애 부분 다 해서 계산했는데 딱 1억이 나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자기 신체로만 가입돼 있었다 라고 하면은 치료비 빼고 보상되는 금액은 1,000만 원이 안 돼요. 심지어 500만 원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가입한 거에 따라서. 근데 자동차 상해 특약 1억 이상 네. 가입돼 있다. 그 1억을 다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그렇겠지. 그러면은 우리가 많이 다쳤을 때 말고 흔히 말하는 예를 들어 손가락 골절이다. 아니면 발가락 골절이다. 아니면은 뭐 추간판 탈출증이다. 라는 걸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내가 단독 사고로 전봇대를 박았어요. 근데 디스크가 온 겁니다. 네. 그러면은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얼마가 나가냐? 장애보험금 안 나갑니다. 왜냐? 영구장애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결국은 자기 신체 사고에서는 치료비밖에 안 나가요. 네. 근데 치료비도 부상급수가 추간판 탈출증인 같은 경우에 10급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치료비도 다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한도 정해져 있는 것만 나오고 나머지는 의료보험 처리해서 내가 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결국은 거의 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자동차 상해 특약이 많이 가입돼 있다라고 한다면 치료비 전액 다 나오고요. 네. 그리고 내가 입원한 기간 동안 휴업 손해가 나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한 달 반, 두 달에 입원했다. 휴업 손해가 600만 원이다. 그럼 600만 원이 다 나와요. 그리고 장애로 한 시장에 계산했는데 그 장애 금액이 2천만 원이다. 그럼 2천만 원이 다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2,600만 원이 나오겠죠. 물론 여기서 디스크이기 때문에 따져야 되는 사고 기여도는 있습니다. 사고 기여도 부분만큼 자동차 상해에서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냥 이거는 이유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신체 사고 담보는 없어져야 된다. 전부 다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바뀌어야 된다. 기본 세팅이.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뭐 보험사도 이익관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기본적으로 세팅되는 건 자기 신체 사고 담보고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네. 무조건 자동차 상해 특약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생각보다 너무 다른 결과네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일단 당장 제 보험을 체크해봐야 되겠고 네네. 내 친구들이나 저희 뭐 부모님 것도 이제 받으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네네.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대인배상, 그러니까 손해배상 쪽, 그리고 무보험 차상해, 그리고 내가 다쳤을 때 자동차 상해에 대해서 다 알아본 것 같고 우리 처음에 얘기하셨던 또 다른 담보가 하나 남아 있어요. 네네. 다른 차량을 운전해서 내가 사고를 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네. 뭔가 좀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준비 가능하실까요? 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상해 특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요, 자기 거는 물론 체크해봐야죠. 빨리 보험사에 전화해보세요. 바로 콜센터로 전화하셔가지고 지금 내가 자기 신체 사고 담보에 돼 있냐, 자동차 상해 특약에 돼 있냐, 이거 알아보시고요. 자, 부모님 거 챙기시고요. 자녀분들 것도 챙기시고, 그리고 친척분들, 친구분들 거 전부 다 전화해서 이걸로 바꿔라. 이렇게 꼭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내가 내 차량 운전하는 거는 당연히 내 보험에서 해결이 되죠. 근데 요즘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 차량을 내가 잠시 운전하게 된 경우 같이 놀러 가게 됐어요. 같이 놀러 가는데 피곤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잠시 운전자 교대하자라고 해서 운전을 하게 된 경우 우리가 보통은 이거를 체크해요. 이 종합보험에서 모두 다 운전할 수 있냐, 아니면 연령 제한이 있냐, 아니면은 니 혼자만 할 수 있냐, 부부만 할 수 있냐, 이렇게 특약이 걸려 있다라는 거를 보통 체크를 다 하는데요. 내 종합보험이 있고 내 보험에서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했을 때도 혜택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무보험 차상에 가입되면 자동적으로 가입되는 타차 운전 담보가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구독자분들 감사드립니다.